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멀리 워싱턴과 베이징의 결정이 당장 내 주식 계좌와 우리 동네 선거판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그 복잡한 얽힘을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뻔한 뉴스 나열이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부터 미시적인 지역 여론까지 그 숨겨진 맥락을 쫙 한번 뽑아내보죠. 오늘 다룰 4가지 핵심 포인트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글로벌 패권과 미중 정상회담. 2번, 반도체와 국내 주식. 3번, 숫자로 보는 여론. 그리고 마지막 4번, 요동치는 재보궐선거 판세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이슈에서 출발해 우리 동네 투표소까지 시야를 쭉 한번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강대국들의 정상회담이 도대체 내 지갑 사정이랑 동네 투표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에이, 너무 간 거 아니냐고요? 오늘 해설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베이징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반도 주식시장을 흔들고 표심을 가르는지 그 짜릿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파트, 글로벌 패권과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굵직한 만남부터 시작해보죠. 이 두 정상의 만남 정말 동상이몽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드였어요. 애플의 팀 쿡, 엔비디아의 젠슨 왕 같은 거물급 CEO 30명을 쫙 대동해서 미국 기업 확장 밀어주기에 올인했죠.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요, 완전 큰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전략적 안정을 강조했어요. 당장 눈앞에 계산서를 들이미는 쪽과 역사적 외교 전략을 강조하는 쪽, 이 극명한 대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마냥 좋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 엄청나게 뼈있는 경고를 날렸거든요. 이 문제 잘못 건드리면 충돌을 넘어 아예 미중 관계 전체가 초비상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한 레드라인을 그어버린 거죠. 이런 최상위급의 팽팽한 긴장감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열리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뇌관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반도체와 국내 주식시장입니다. 방금 본 베이징의 외교전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파도를 일으켰는지 볼 차례입니다. 앞서 짚어본 이런 살벌한 글로벌 기싸움이 그럼 당장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외교 무대에서 내려와서 우리 계좌와 직결된 차트와 숫자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동력들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근데 장이 꽤 튼튼하게 버팁니다. 왜냐고요? 바로 폭발적인 AI 투자 붐 때문이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방중단에 껴있었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랑 로봇 섹터까지 덩달아 불을 뿜으면서 악재와 호재가 뒤섞인 아주 다이나믹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상황이 더 재밌습니다. 지금 7844로 마감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7523이라는 지지선입니다. 이걸 아주 찰떡같이 지켜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안 무너지고 버티면 다음 타겟인 8400선까지 치고 나갈 체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기관이 든든하게 다 받아내는 진짜 숨먹히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펄펄 나는 코스피랑 다르게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살짝 빠져서 1176.93을 찍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무섭고 AI 기대감은 크고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롭게 옥석을 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아주 묘하게 엇갈려 있죠. 세 번째 파트, 숫자로 보는 대중의 여론입니다. 이제 주식창을 잠시 닫고 우리 국내 정치의 민낯을 데이터로 아주 차갑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겨레의 4차 유권자 패널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6.9%로 나왔습니다. 여기로 주목할 건 이게 패널 조사라는 겁니다. 무작위로 계속 전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묻는 방식이라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흐름을 잡는 데는 아주 탁월하거든요. 취임 이후 긍정평가가 탄탄하게 우상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7%,
지금 국정 운영 잘한다고 한 사람들 중에 무려 27%가 대선 전 1차 조사 때는 지지자가 아니었던 분들입니다. 선거 끝나고 완전 새롭게 유입된 거죠. 학계에서는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가 넘어온 이 흐름을 두고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부르며 데이터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지방선거, 특히 그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판세는 어떨까요? CBS와 KSOI의 조사를 보면 정원호 후보 44.9%, 오세훈 후보 39.8%입니다. 격차가 5.1%포인트, 그러니까 완작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 상황이죠. 부동산 이슈부터 지지층의 결집,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부동층의 향방까지 얽혀서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 숫자들이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요동치는 재보궐 선거 판세입니다. 현미경을 들이대듯 각 지역구의 바닥 민심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갑부터 가보죠. 뉴스원과 한국갤럽 조사인데 하정운 후보 39%, 한동훈 후보 29%, 박민식 후보 21%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자구도 속에서 어느 한 명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죠.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여부나 인물 경쟁력 같은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표심이 아주 역동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평택을 지역도 한번 볼까요? 김용남 후보 29%, 조국 후보 24%, 유희동 후보 20%. 여기도 앞서 본 부산이랑 비슷하게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단순히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엄청 신중하게 저울질하면서 파일을 나눠 갖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반면에 완전 딴판인 곳도 있어요. 하남 갑을 보면 이광재 후보가 47%, 이용 후보가 33%로 아예 두 자릿수 격차를 냈습니다. 앞선 혼전 지역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죠.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라도 지역이 어디냐, 인물 구도가 어떠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복잡한 숫자만 계속 봐서 머리 아프실까봐 현장 분위기 확 느껴지는 에피소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일명 현수막 전쟁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이렇게 현수막을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밑에 진보당이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라고 응수한 겁니다. 와,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지금 우리 지역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고 여론전이 치열한지 이 현수막 두 줄이 기가 막히게 그리고 조금은 촌철살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베이징에서 벌어진 글로벌 외교전, 그리고 엎지락 뒤치락하는 국내 여론. 이 모든 것들이 2026년 여러분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미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은 당장 내 AI 주식 수익률을 결정하고 동네 길거리의 현수막 하나하나는 결국 우리가 마주할 내일의 정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쫙 훑어본 이 거대한 연결고리들이 다가오는 변화의 맥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복잡한 이슈들을 싹 다 모아서 가장 명쾌하고 통찰력 있는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